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은 대만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만나고 TSMC의 웨이저자 회장을 만나고 폭스콘 경영진까지 연달아 만났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을 짧은 시간 안에 모두 만난 거죠. 그런데 정작 SK하이닉스 주가는 좋은 뉴스와는 다르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HBM 기대가 너무 많이 반영됐다는 신호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에서 위험을 줄이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까지 같이 눌린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 회동은 단순히 최태원 회장이 글로벌 기업 CEO들과 사진을 찍었다는 뉴스가 아닙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칩을 만들어 공급하는 회사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 AI 데이터 센터와 서버, 첨단 패키징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중심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주가가 왜 흔들렸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어떤 위치로 올라가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지만 회사의 구조가 더 강해지고 있는지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이번 회동을 쉽게 이해하려면 각 회사가 AI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AI 계산을 담당하는 GPU를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 AI 데이터 센터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죠. SK하이닉스는 그 두뇌가 멈추지 않도록 데이터를 빠르게 공급하는 HBM을 만듭니다. GPU가 아무리 뛰어나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받지 못하면 연산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HBM은 천재 외과 의사 옆에서 수술 도구와 혈액을 끊기지 않게 공급하는 초고속 지원팀과 비슷합니다. TSMC는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만들고 GPU와 HBM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폭스콘은 이 칩들을 이용해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를 실제 형태로 조립하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가 두뇌를 설계하고 TSMC가 핵심 칩과 패키징을 만들고 SK하이닉스가 초고속 메모리를 공급하고 폭스콘이 서버 시스템으로 완성하는 구조인 거예요. SK하이닉스가 이 연결고리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 단순한 HBM 공급사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집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회사가 고객이 원하는 규격에 맞춰 칩을 만들어주면 됐습니다. D램 용량이 얼마인지, 속도가 얼마인지, 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했죠. 그런데 AI 시대의 HBM은 조금 다릅니다. 고객마다 원하는 AI 칩의 구조가 다르고 필요한 대역폭도 다르고 전력 효율과 발열 조건도 다릅니다. 어떤 고객은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보고요. 어떤 고객은 전력 소모를 줄이는 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어떤 고객은 더 높은 적층을 원하고 어떤 고객은 특정 패키징 구조에 맞는 메모리를 원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해진 규격의 HBM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의 AI 칩과 서버 구조에 맞춰 메모리와 베이스 다이, 패키징을 함께 최적화하는 고객 맞춤형 AI 메모리 경쟁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와 TSMC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메모리를 따로 만들고 패키징을 나중에 맞추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객의 AI 시스템을 기준으로 함께 설계하려는 거죠. 첨단 패키징이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좋은 GPU와 좋은 HBM을 만들어 놓고도 둘을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성능 엔진과 큰 연료 탱크가 있어도 연료를 보내는 관이 좁으면 엔진은 제 성능을 내지 못하잖아요. AI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GPU와 HBM 사이에서 데이터가 빠르게 오가야 하고 열을 잘 빼야 하고 전력 소모도 줄여야 합니다. 칩 하나의 성능만큼 칩과 칩을 어떻게 붙이고 연결하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TSMC는 첨단 파운드리와 패키징에서 강한 회사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쌓아온 양산 경험과 고객 신뢰가 강점이고요. 두 회사가 함께 움직이면 엔비디아와 글로벌 빅테크가 원하는 맞춤형 AI 메모리 솔루션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SK하이닉스가 메모리 칩 한 개의 가격만 받는 회사에서 AI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회사로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폭스콘과의 회동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폭스콘은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장비를 만드는 글로벌 핵심 제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산업은 칩만 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GPU와 HBM이 필요하고 서버보드가 필요하고 렉이 필요하고
냉각 시스템과 전력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천 개의 AI 서버가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AI 서비스가 작동하는 거죠. SK 하이닉스가 폭스콘과 협력하면 메모리를 사용하는 서버 제조 현장에서 어떤 병목이 발생하는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메모리가 더 필요한지, 전력과 발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고객이 서버를 조립할 때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보는 다음 세대 HBM과 서버 D램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폭스콘과 로봇, 에너지 관리, 배터리 기술까지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력입니다. AI 서버가 늘어날수록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열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반도체 성능이 좋아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냉각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SK그룹은 반도체뿐 아니라 에너지와 배터리 사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의 이번 행보는 SK 하이닉스 HBM을 많이 파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돌아가는 인프라 전체에서 SK의 역할을 넓히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I 메모리의 중심이라면 SK그룹은 전력과 에너지까지 연결하려는 거죠. 젠슨 황의 한국 방문도 SK 하이닉스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엔비디아의 가장 강한 연결고리는 HBM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GPU에 들어가는 HBM을 공급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존재감이 크게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로봇과 소버린 AI, 데이터 센터, 게임과 스타트업까지 협력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건 엔비디아가 한국을 단순한 메모리 공급 기지로만 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AI 산업의 여러 영역에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만 여기서 흥분만 하면 안 됩니다. CEO 회동이 곧바로 신규 계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화려한 만남보다 중요한 건 실제 HBM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지, 장기 계약이 이어지는지, 차세대 AI 플랫폼에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이 유지되는지입니다.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재 HBM 시장에서 이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먼저 양산 경험을 쌓았고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고객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HBM은 여러 층의 D램을 쌓는 제품이라 공정이 복잡하고 수율을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맞춰야 하고 정해진 시점에 물량을 공급해야 하고 대량 생산에서도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좋은 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해본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이 앞으로 5년 동안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힌 것도 AI 메모리 수요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생산 능력을 늘린다는 뉴스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은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장비도 굉장히 비쌉니다. 수요가 계속 강하면 증설은 더 큰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투자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거나 경쟁사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면 나중에는 공급 과잉 우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증설 계획을 볼 때는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보다 누구와 장기 계약을 맺고 늘리는지가 중요합니다. 고객이 물량을 먼저 예약하고 가격과 공급 일정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에서 증설한다면 위험은 줄어듭니다. 반대로 기대감만 믿고 공장을 늘린다면 메모리 사이클이 꺾일 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큰 돈은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증설이 미래 수요를 따라가는 증설인지 아니면 공급 과잉을 부를 수 있는 증설인지 보는 겁니다. HBM 수율도 계속 봐야 합니다. 수율은 기술 용어처럼 들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입니다. 같은 장비를 쓰고 같은 인력이 일하고 같은 시간 동안 제품을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더 많이 나오면 마진이 좋아집니다. 붕어빵을 10개 구웠는데 9개를 팔 수 있는 가게와 5개만 팔 수 있는 가게의 이익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쌓기 때문에 아래쪽 칩 하나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제품이 불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BM에서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건 기술력과 이익을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SK 하이닉스가 대장 자리를 지키려면 생산 능력을 늘리면서도 수율과 마진을 같이 지켜야 합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볼 때 HBM만 보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HBM은 가장 강한 성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익의 몸통은 서버 D램과 범용 D램에서도 나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GPU가 계산을 할 때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 전체가 작동하려면 고용량 D램도 많이 필요합니다. AI 추론 서비스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자체 AI 서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 도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HBM 생산 비중이 늘어나면 일반 D램 생산 능력이 상대적으로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D램 가격이 강해지고 SK하이닉스의 이익도 더 두꺼워질 수 있죠. HBM은 성장의 얼굴이고 D램은 이익의 몸통입니다. 낸드와 기업용 SSD도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계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빠르게 불러오고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AI 투자가 커질수록 기업용 SSD와 고성능 낸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 사업에서도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잡아야 합니다. HBM과 D램에서 번 돈이 강해도 낸드가 계속 약하면 전체 메모리 포트폴리오의 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업용 SSD 수요가 살아나고 낸드 가격까지 회복되면 SK하이닉스는 HBM 한 종목의 이야기에서 AI 메모리 전체 수혜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 TSMC 폭스콘 연결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생산을 늘리면 전공정 장비와 소재가 필요합니다. D램 웨이퍼 생산이 늘어나면 증착과 식각, 세정, 검사 장비 수요가 따라올 수 있고요. HBM을 쌓고 연결하려면 본딩 장비와 테스트 장비, 패키징 기판도 필요합니다.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력 장비와 변압기, 전선, 냉각 시스템까지 필요하죠. 진짜 강한 SK하이닉스 장세는 하이닉스 혼자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장비와 소재, 패키징과 전력 인프라까지 돈이 넓게 퍼지는 장입니다. 그 뉴스가 실제 돈의 이동으로 이어지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월 4일 시장은 이 좋은 산업 뉴스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대규모 매도에 나섰고 원달러 환율은 1,530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커지면서 국제유가와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투자 심리도 약해졌습니다. 이런 날 SK하이닉스가 빠졌다고 해서 HBM 사업의 경쟁력이 하루 만에 약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 전체에서 위험을 줄이면 시가총액이 큰 하이닉스도 같이 팔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하락은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위험 회피가 반영된 하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기회라고 단정해도 안 됩니다. 거시경제 불안이 길어지면 좋은 회사도 주가가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원달러 환율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올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기준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불안할 때 외국인은 한국 반도체 실적이 좋아도 매수를 늦추거나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커지고 유가가 오르면 한국 경제의 에너지 비용 부담도 커집니다.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수 있고요.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는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에서 물가로, 물가에서 금리로, 금리에서 환율과 외국인 수급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주가를 볼 때 HBM 뉴스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E 샘플을 공급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시장에서 반격에 나서고 있고요. 마이크론도 HBM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SK하이닉스가 현재 대장이라고 해서 배장 자리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은 한 회사에만 의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메모리 업체를 평가할 수밖에 없죠. SK하이닉스가 프리미엄을 지키려면 현재의 공급 우위를 HBM4와 다음 세대 제품에서도 이어가야 합니다. TSMC와의 협력, 첨단 패키징 기술, 고객 맞춤형 메모리 전략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다음 세대에서도 계속 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에서 봐야 할 신호는 분명합니다. 엔비디아의 AI 투자와 차세대 플랫폼 일정이 유지되는지 봐야 합니다. TSMC의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이 충분히 늘어나는지도 중요합니다. 폭스콘과 AI 서버 협력이 실제 장비 주문과 공급망 확대까지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HBM 생산 능력 확대가 수율과 마진을 해치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서버 D램과 낸드 가격이 함께 강한지,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는지, 외국인이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조건들이 같이 맞는다면 SK 하이닉스의 조정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AI 인프라 대장주를 다시 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HBM 뉴스는 좋은데 환율 불안과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AI 투자 전망까지 흔들린다면 조정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오래 들고 계신 주주분들은 하루 이틀의 하락에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좋은 뉴스가 많이 반영됐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 강하게 파는 날 바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뉴스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돈의 흐름을 더 깊게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전자책 코스피 8000의 시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SK 하이닉스 한 종목의 등락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 자금이 왜 반도체에서 빠지고 다시 들어오는지, HBM 대장주에서 장비와 소재, 패키징과 전력 인프라로 돈이 어떻게 번지는지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SK 하이닉스는 이제 HBM을 만들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회사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의 GPU, TSMC의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 폭스콘의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강해질수록 SK 하이닉스는 단순한 메모리 사이클 종목이 아니라 AI 산업의 병목을 해결하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산업 뉴스가 바로 좋은 주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동 긴장과 유가, 미국 금리와 환율, 외국인 수급이 주가를 흔들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회동사진에 흥분할 때가 아니라 그 만남이 실제 HBM 물량과 패키징 공급, 서버 주문과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볼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 하이닉스와 TSMC의 첨단 패키징 협력이 HBM4와 차세대 고객 맞춤형 메모리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조금 더 깊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